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45 734고지 전투 첫 번째 1951년 5월 30일을 전후하여 캔자스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미체 9군단은 좌측에서부터 국군 제2사단, 미체 24사단, 미체 7사단, 국군 제6사단을 배치하여 진지 강화 및 재편성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국군 제2사단 주요 지휘관은 사단장 한병선 준장, 제17연대장 손희선 대령, 제31연대장 조원영 대령, 제32연대장 조재미 대령이었고 제32연대장은 8월 28일부로 김용순 대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미체 8군 사령관으로부터 공격을 재개하여 와이어밍선을 확보하라는 명령이 미체 9군단에 하달됩니다. 이 명령을 접수한 미체 9군단장은 3개 사단으로 병진 공격을 실시하고 1개 사단을 예비로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군단의 와이어밍선 공격 정면인 기마에서 화천저수지에 이르는 작전 지역이 협소하고 산악지형으로 기동 공간이 제한됨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좌전방 국군 제2사단은 기마 동쪽의 도로를, 중앙의 미체 7사단은 접근산 남쪽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감제고지를 목표로, 그리고 우전방 국군 제6사단은 화천저수지 북쪽에서 주변 도로를 감지할 수 있는 취봉을 향해 각각 공격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체 24사단은 군단 예비가 되어 사창리 부근에 집결하도록 했습니다. 6월 5일을 기해 미체 9군단은 와이어밍선을 목표로 각 사단별로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첫날부터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군단의 좌전방 부대인 국군 제2사단은 제31연대가 사창리에서 다목리 기마에 이르는 계곡 통로 좌측에 가파르고 험준한 1152고지 복주산 능선을, 제17연대는 그 우측 대성산 능선을 따라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두 개의 연대로 병진 공격을 전개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이틀 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사단장 한병선 준장은 이틀 동안 7번이나 중공군과 치열한 격전을 펼친 제31연대를 예비로 전환하고 제32연대를 좌전방에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사단이 공격을 계속한 결과 제32연대가 6월 9일 복주산에서 적을 격파하고 6월 10일 먼저 6단이 부근의 와이어밍선을 점령하였고 제17연대도 6월 11일 1042고지 대성산에서 저항하는 중공군 제20군 제58사단 제177연대 병력을 밀어내고 대성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대성산지구 전투에서의 승리입니다. 6월 14일까지 제17연대는 중공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면서 승암곡의 삼천봉, 비조봉 일대까지 확보하여 기마에서 화천을 연결하는 도로로 진출함으로써 사단 전체가 와이어밍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제32연대는 연대장 조재미 대령이 직접 수류탄을 투척하는 등 치열한 백병전을 진두지휘하면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목표인 천불산을 완전 점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제32연대는 유엔군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며 1951년 8월 1일 훈장수여식에서 미체 9군단장 호지 중장은 일당백 32연대라고 치하했고 이때부터 연대의 인사구호가 당백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이후 제2사단 전체가 당백, 인사구호를 사용하다가 1981년 단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국군 제2사단을 비롯한 미체 9군단 다른 사단들도 이때쯤 목표한 와이어밍선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9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국군 제2사단은 815고지 삼천봉 일대에서 접근산 및 대성산을 탈취하고자 전면적인 파상 공격을 펼친 중공군 제20군 예하, 제58사단 제177연대, 제64단 제179연대, 제27군 예하, 제180사단 제39연대, 제8사단 제238연대, 제239연대의 대병력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일련의 전투를 삼천봉지구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한국군 제2사단 예하, 세계 보병연대와 사단 유격대대, 제18포병대대 용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대성산을 비롯한 와이어밍 방어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봉지구 전투 중에 제32연대 제7중대가
생존자 6명만 남고 모두 산화하면서 지켜낸 734고지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방부에서 발간한 한국 전쟁사에는 734고지 전투에 상세한 전투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2사단은 8, 9월에 734고지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기가 높았다는 기록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함께 나눌 734고지 전투 내용은 인터넷 게시물을 전제 또는 약간의 편집을 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제가 참고한 내용은 734고지 전투의 영웅인 당시 제32연대 제7중대장 김영국 중위의 동기이며 당시 전투에 직접 포병으로 참전, 지원 사격을 한 윤영목 포병 중위의 수기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칼럼니스트 김희철 한국안보여법 연구소장의 글입니다. 윤영목 회장은 1950년 12월 육군포병 소위로 임관하였고 1956년 9월 소령으로 예편한 뒤 1957년 9월에 도미에 콜로라도 농업연구소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뒤에는 오레곤 6.25 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장으로 있는 분으로 734고지 전투에 대한 상세한 수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부터 수사불패의 신화를 만들고 제32연대의 734 정신을 탄생시킨 1951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벌어진 734고지 전투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34고지 전투의 산증인인 윤영목 포병 중위의 증언에 따르면 본래 734고지가 아니라 735고지였는데 이 전투를 치르면서 포격으로 고도가 낮아져 734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에는 735고지 전투라고 기록된 곳도 있는데 여기서는 734고지로 통일하겠습니다. 또 이 고지는 김일성고지로도 불렸다고 하는데 그러나 김일성고지라고 불리는 고지가 몇 군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철원의 김일성고지로 불리는 고암산이나 펀치볼 북방의 김일성고지와는 다른 곳입니다. 1951년 6월 11일까지 국군 제2사단은 와이어밍선으로 진출한 이래 접근산에서 김하에 이르는 산악지대에 주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한병선 준장은 좌측에 제31연대, 우측에 제17연대를 배치하고 제32연대는 예비로 배후에서 부대 정비와 훈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17연대 정면에 위치한 734고지는 일명 김일성 고지로도 불리울 만큼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피하간의 이 고지를 점령 확보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뺏고 뺏기는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